이 방송을 시작부터 끝까지 기획하신 분이 바로 저희 스포츠앤 플러스의 제작본부장 유선규 단장님이신데요. 유 단장님이 2주 3주 전부터 이거를 기획을 하시면서 네가 안 나오면 이거는 안 된다. 윤희원하고 이동원 감독님 모셨는데 너는 무조건 와라. 상반기 전에 저희가 감사패라도 하나 KBS 앞에서 35,000원에 만들거든요. 네. 크리스탈 같은 유리로. 유 단장님께서 네. 이거를 기획하신 의도가 확실히 보였어요. 대부분 뒤에 댓글들을 보면 유 단장 탁월하다. 유 단장의 말이 맞다. 신뢰한다. 네. 윤희원 뭐 감독님 저는 뭐 일단 없어요. 박제다. 네. 너네는 박제다. 네. 큰 그림이었다. 아, 네. 전혀 아닌데. 내친 김에 3강까지 알아보도록 하죠. 3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1위, 2위에 있어서 3강 그 마지막 자리에 틀 팀은 어떤 팀일지 네 분의 생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기서는 결국 아까 삼성을 뽑았던 분들께서는 LG로 가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삼성과 삼성으로 이렇게 갔네요. 두 분께서 일단은 어느 분 이야기부터 들어보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동욱 감독 먼저 말씀을 여쭤볼게요. 삼성보다 LG가 위에 있는 이유, 삼성이 밑에 있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물론 지금 최원태하고 후라도 들어오면서 굉장히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원래 이제 아마 장인 선수를 영입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최원태를 메꿔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발진이 강해지면서 그 부하들을 선발들이 좀 오선발이 확실히 막아주면 불펜지의 부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효과를 노린 것 같은데, 저는 작년에 삼성은 타율이 삼성이 7등이었거든요. 그리고 타율이? 네. 홈런은 1등이었어요. 근데 작년 아까 들어오기 전에 윤상희 의원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공의 반발력이 초반에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 효과도 있었고, ABS 존이 어떻게 내려간다고 180cm 선수가 아마 1cm 이제 하향 조정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삼성은 기록적으로 봐도 조금 최고치에 다 갔던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조금 올해는 조금 내려갈 것이다 판단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초반에 지금 레이스 부상 당했고, 그다음에 김영우 선수 뭐 골타박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물론 뭐 복귀가 시즌 들어가면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삼성은 작년이 굉장히 운도 많은 다른 시즌이었다. 작년이 고점이었기 때문에 이번 시즌은 약간은 하향 조정하는 것이 네. 맞다라고 정리하면 되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생각이신가요? 네, 사실 멤버만 보면은 저는 삼성을 이 기아를 잡을 수 있는 대항마로 생각을 했다가 좀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니까 생각보다 그러니까 투수진이 저는 그렇게 강해 보이지가 않아요. 뭐가 강해 보이지 않냐면, 이제 캠프 말미에 레이스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그럼 삼성 라이온즈에서 규정 이닝을 확실하게 채워줄 수 있는 투수가 있냐? 그러면 후라도 선수와 원태인 정도예요. 두 밖에 없다. 네, 뭐 레이스 선수도 뭐 170이닝, 180이닝 던진 투수가 아니고, 진짜 최원태 선수도 사실은 규정 이닝 무조건 던져줄 수 있다 이런 느낌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 류성규 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삼성에는 구이형 투수의 불펜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어느 정도 운이 따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삼진을 잡아낼 수 있는 강력한 구위의 불펜 투수가 있다면 사실 운보다는 힘으로 이길 수 있는데, 삼성의 오승환, 임창민, 김태원 선수, 뭐 김재현 선수는 결국은 타구가 인플레이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쪽에서는 확실하게 이 라팍의 리스크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야수진을 봤을 때도 사실은 이 홈런을 칠 수 있는 타자들, 뭐 박병호 선수나 강민호 선수도 나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선수들이 지난 시즌만큼 무조건 해줘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 장타라는 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조금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3위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동현 해설과 그리고 류성규 단장님께서는 LG를 3위로 3강 안에 드는 3위로 뽑았습니다. 근데 앞서 여러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상 LG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시즌 초반입니다. 네네. 네, 지금 부상자로 많이 빠져 있고 여러모로 지금 구멍이 숭숭 나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위로 뽑으신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사실 삼성하고 LG를 갖고 고민했는데 사실 이제 이동욱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이 작년에 이프가 많이 터졌어요. 네. 그게 2년 연속 참 가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게 그 이프가 터진 선수들이 떨어지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성보다 LG를 더 높게 보려고 하다가 LG가 초반에 변수가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연경혁 감독이 최근 인터뷰에서 본인이 이제 3년 그 LG 계약 기간 중에서 가장 지금이 좋다고 하는데 저는 가장 좋나? 저는 가장 불안해 보여요. LG가 최근에 한 5년 동안에 좀 거의 우승 후보로 꼽혔잖아요. 그 동안에 가장 좀 나쁜 상황이다. 지금 그러니까 LG 지금 3, 4월이 지금 34경기나 있어요. 지금 올해가 KBO 리그에서 가장 빨리 시작하는 개막을 빨리 하는 때거든요. 3월 22일 날. 근데 비가 뭐 중간에 얼마나 와주냐도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올해 또 좀 더위가 또 빨리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예보가. 물론 예보는 나 진짜 안 믿어요. 세상 못 믿겠어요, 예보는. 네. 하여튼 지금 이제 불펜이 너무 불안해요. 이 지금 LG 불펜이 지금 이제 뭐 장현식도 정상적으로 가동된다고 해도 저는 마무리 감인가 모르겠어요. 사실 이 선수는 그냥 7회 8회 나오는 피처지 9회에 나오는 피처는 또 다른 게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선수가 없다는 거예요. LG 내부에서 장현식 말고는 마무리를 할 선수가 없기 때문에 장현식을 이제 마무리로 낙점을 한 거고 장현식마저 지금 부상으로 이제 조금 초반에 뭐 개막이 되냐 안 되냐 이 상황에서 신인 김영우를 지금 대체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없다는 거죠. 이거는 팀에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해서 악재나 불안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상자가 돌아온다면 네. 완전체가 된다면 그게 3위까지 할 수 6월 있는 이후잖아요. 근데 3위까지 할 수 있는 전력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금 LG하고 삼성은 기아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고 그 중에서 LG하고 삼성을 놓고 봤을 때는 삼성이 좀 나아 보인다. 이제 그런 거고 LG가 좀 불안하고 저는 또 밑으로 아까 윤상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여져요. 초반에 이게 내려가면은 보통 야구가 6월까지 뭐 기다려봐서 뭐 초반에 뭐 3, 4, 5월에 버티면 된다 하지만 그때 이미 끝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만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올해 LG가 그럴 수도 있다. 예, 근데 물론 행복 회로를 돌리면 뭐 김용우가 터지는 거예요. 김용우가 터지면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시너지가 나오는 거죠. 6월에 이게 지원군하고 하면서. 네네. 근데 이거는 너무 이프가 센 경우라서 신인이기 때문에. 사실 뭐 연기혁 감독님은 이 신인 선수를 큰 상수로 두지 않는 유형의 감독님이거든요. 근데 김영우 선수를 지금 계속해서 언론에 이야기하고 뭔가 이렇게 스타를 어떻게 만들어 보겠다 이런 느낌으로 뉘앙스를 계속 내뱉는단 말이에요. 근데 김영우 선수가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냉정하게 봤을 때 그냥 154kg의 직구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확실하게 압도할 만한 직구 느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김영우 선수를 상징할 수 있는 변화구는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미완성이다. 네. 근데 하지만 이 선수가 계속해서 경험을 쌓으면서 뭐 김영우 선수만의 공을 보여줄 수 있지만 과연 연경혁 감독님 스타일상 이런 아직은 미안의 대기 선수를 과감하게 마무리급의 선수라고 평가하는 것 자체가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선발 투수에서 6이닝 이상 던질 만한 투수가 사실은 크게 없어요. 그리고 이 외국인 에르난데스도 확실하게 긴 이닝을 소화하기에는 애매해 보이고 치리노스도 제가 유심히 살펴보니까 스플리터 유형의 투수예요. 그러면 타자들이 속지 않는다면 그 투수도 긴 이닝을 소화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쪽에서 불펜의 과부하가 조금 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두 분이 LG 얘기를 이제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물론 다 불안 요소는 다 있어요. 확실히 있어요. 그거 저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3위를 놓은 건데 제가 요번에 이제 보면서 김영우 선수에 대해서 이제 많은 팬분들이 궁금해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직접 피칭하는 날 봤어요. 송승기 선수도 봤고 뭐 박명호 선수도 봤고 여러 선수 투구하는 거 다 봤는데 이러면 못 이기지.
근데 내가 봤어. 네. 아 이건 제가 정말 봤는데 네. 아까 백찬선 선수 피칭하는 거 제가 살벌하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더 살벌한 게 김용호예요. 진짜로? 네. 그러니까 진짜 뭐 투구폼 봤죠. 투구폼만 봤을 때는 흠 잡을 때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직접 피칭장에 갔는데요. 와 진짜 와 소리밖에 안 났어요. 사실 바로 옆에서 보고 싶었는데 너무 관계자들이 많아가지고 보지 못했고 저 이제 피칭장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으면 저 끝에 있는 거 봤는데요. 변화구 던지는데 변화구 완벽하고요. 직구 던지는데 직구 완벽하고요. 백찬 선수가 미트를 찢을것처럼 던지면 정말 김용호 선수 뚫더라고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이 스플리트하고 커브하고 슬라이더를 던지는데요. 좀 완성 단계가 높아요. 저는 의외로 그걸 높게 봤어요. 그래서 김영우 이게 쉽지 않겠다. 이거 재밌겠다. 근데 이제 현장에서 그 선수들이나 코칭 스텝에다가 물어봐도 피칭할 때보다 더 좋은 게 타자가 서 있을 때래요. 피칭할 때는 가운데밖에 못 던진대요. 근데 타자가 들어서면 그 공이 몸쪽 바깥쪽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오픈을 해봐야 아는 거지만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했을 때는 김영호 선수 굉장히 기대가 되고 또 반대로 송승기 선수 5선발쯤 낙점이거든요. 저번에 저희가 얘기했어요. 네. 송승기 선수도 구위가 지금 평균 피칭하는 날 조금 떨어졌대요. 페이스가 떨어졌다고 하는데도 147km 던지더라고요. 변화구도 괜찮았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송승기 선수가 다시 이제 군 입대 전에는 좀 구속이 사실 빠른 투수는 아니었는데 굉장히 좀 이 디셉션도 많이 좋아지면서 보완을 한 것들이 왜 군 입대했을 때 좋아졌는지를 확실하게 좀 눈여겨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야. 예. 두 분이 말씀이 다르네요. 근데 이거 지금 어떻게 얘기지? 내가 봤대는데? 저는 또 이제 두 분 생각을 하는데 네. 만약 연경 감독이 그만큼 김용호 선수를 계속 언급을 한다고 하는 자체는 아무 실력을 안 봤다면 그런 이야기 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아까 그 약간 뉘앙스가 어떤 네. 느낌이었냐면은 일종의 초반에 그 부족함을 덮으려는 감독님의 블러핑이 아닐까 약간은 허세. 괜찮아요 이번 시즌 이런 식인 줄 알았는데 말씀을 들어보니 허세가 아니라 근거 있는 자신감이다. 근데 이게 진짜 어떻게 표현을 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같이 갔던 캐스터들도 사실 야구를 많이 봤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캐스터들 역시도 그냥 와소리밖에 못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심판들이 뒤에서 피칭을 받아봤는데 그 몇몇 심판들은 최근에 본 신인들 공중에서는 손에 꼽는다. 그러니까 김태균 선수는 신장이 크지 않지만 그런 투구를 하잖아요. 근데 김영우 선수는 완성형 투구 폼에 그 정도의 변화구의 또 완성도가 보인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기대가 돼요 개인적으로. 예. 댓글에 바이바이 사랑 바이바이 슬픔님이 친정사랑 오지게 하네. 아이들 좋더라고요. 네. 좋은 선생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려니 합시다. 친정사랑은 좀. 근데 진짜 실제로 좋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네, 근데 뭐 오픈을 해봐야 알겠지만 뭐 신인 선수들 기대는 되죠. 근데 이제 오픈을 했을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 피칭장에서만큼은 좋았다. 그러니까 심창민 선수 되게 막 우리 그런 얘기잖아요. 피칭장에서는 에이스인데 시합 나가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거랑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신인으로서 기대가 돼요. 네. 시즌 초반에 좀 잘 풀린다면 이정현 해설위원님 말씀처럼 아마 김영호 선수가 또 좀 승승장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즌 초반이 가장 또 포인트일 것 같아요. 초반에 네. 과연 어떻게 쓰임을 하느냐, 또 어떤 성적을 낮추느냐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을 야구 마지막 자리 한 자리도 마저 채워보도록 하죠. 4위입니다 이번에는. 자, 이 네 분이 뽑는 2025 시즌 4위는 어떤 팀으로 예상하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KT 위즈와 두산 베어스 그리고 한화 이글스와 LG 트윈스가 나왔습니다. 뭐 일단은 아까 그 상위 팀을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하게 나왔던 뭐 류성규 단장님과 뭐 윤희상 교수님 이야기는 반복이 됐는데, 자, 두 분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동욱 감독님께서도 두산을 꽤나 높은 순위로 뽑으셨고요. 네. 네. 그리고 과감하게 이동현 해설께서는 한화를 뽑았습니다. 네. 네. 이동현 해설위원부터 이야기를 들어보죠. 일단 뭐 연습 경기 시범 경기 뭐 연습 경기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봤지만 좀 점수 차이가 많이 나서 지는 경우가 있었죠. 근데 그거는 저는 뭐 크게 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라운드 사정 때문에 워낙 바운드도 안 좋았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수비 코치가 경기 끝나고 또 최은성 선수가 주장으로서 선수들에게 좀 당부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전체적인 선수 구성을 봤을 때에는 부족했던 것들을 다 메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하나이글스가 전반기에 좋았던 시즌을 계속 치고 올라갔을 때에는 선수 구성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었는데 거기에서 부상 선수 빠지다 보니까 그 자리를 메울 수 있는 선수가 없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자리가 타선도 뒤죽박죽이 돼버리면서 뭔가 좀 혼돈이 났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심우준 선수 영입되면서 내야가 조금 더 단단하게 잡아졌고 안치용, 심우준의 좌우가 노시환의 최은성이 될 수도 있고 뭐 외국 선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면이 일단 채워지더라고요. 거기에 대부분 빠른 선수가 이제 움직임이 좀 달라지는 그런 그림들도 좀 많이 봤었고 그러니까 저는 하나이글스 높게 좀 평가한 이유 중에 하나도 엄상백 영입도 있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불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좀 맞춰가는 걸 제가 뭐 이제 몸소 보고 네. 나서 하나 이 정도면은 타 팀에 비해서 충분히 뭐 5할 정도에서는 충분히 머물 수 있다. 거기서 뭔가 좀 새로운 것들 정우주 선수 이런 투수들이 뭔가 한 포인트에서만 치고 올라와 준다면 큰 힘이 될 수 있는 이 계기가 되겠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 저는 이제 1위부터 5위까지가 아쉬웠던 부분을 메울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봤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네네. 네. 근데 하나이글스를 봤을 때에는 대부분 좀 이제 건강해졌다, 젊어졌다,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아무래도 김경 감독님이 추구하는 뭐 빠른 야구도 있지만 선수들이 좀 집중할 수 있는 야구를 선수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기대가 좀 됐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결국에 이동현 위원께서는 옥광중에 KT를 빼신 건가요? 참 이게 애매한데 사실 이제 저는 네. 지금 이게 뭐 1위부터 5위까지를 저희가 앞에서 적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하나씩 이게 포인트가 좀 빠지는 부분들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약간 혼돈은 오는데 KT도 분명히 강팀이긴 해요. 그러니까 네. 이동욱 감독님한테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깨비 팀이 돼버렸다고 이게 뭔가 메울 수 있는 뭐가 막 팍팍 튀어나오고 있다고. 심지어는 황재균 선수가 유격수에서 안 하던 플레이를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 부분까지도 이제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 확실히 1위를 제외하고는 막 좀 뒤죽박죽인 게 사실이긴 해요. 근데 저는 이제 하나를 그래도 어쨌든 4위라는 목표를 뒀기 때문에 4위에다가 지금은 올려놓은 상태예요. 알겠습니다. 이동욱 감독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작년에 24년도에 두산은 외국인 선수의 도움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렇죠. WL 자체 보면 8.8이에요. 이프가 안 좋은 쪽으로만 다 터졌죠. 그렇죠. 예. 예. 어떻게 보면 브랜든 선수 아파서 안 됐죠. 재활했죠. 그다음에 알칸트라 중간에 못 던졌죠. 아까 뭐 불펜 옥사의 이야기 나오는데 결국 선발이 이렇게 아파 버리면 결국은 불펜들 앞으로 당겨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불펜들의 이닝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독으로서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선발이 빨리 내려야 될 상황들이기 때문에 불펜들을 빨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아까 윤상기 의원 말했던 잭 로그 그다음에 콜로빈 이 두 투수는 두산에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안정된 투수를 뽑았어요. 그리고 콜로빈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뒤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메이저에서도 보험용 6선발 7선발으로 뽑으려고 했던 선수인데 두산에서 먼저 채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닝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 그리고 잭 로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넓은 잠실구장을 쓰면서 충분히 타자들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류의 투수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선수들은 부상을 쉽게 당하는 유형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선수들이 조금만 더 활약을 해준다면 충분히 두산은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다. 그래서 4등을 놨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허경민, 김재호 그리고 지금 그 선수 빠져나갔는데요. 아까 말했던 박준영, 이유찬 충분히 메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젊은 선수들이 충분히 허경민의 빈자리를 메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양 코너에 양석환, 강승우 그다음에 중견수 정수빈, 김재한, 뭐 조수행 충분히 야수 커버할 수 있는 선수들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양희 선수가 좀 부상해서 좀 자유로워진다면 포수를 앉는 기회가 좀 더 많아진다고 하면 만약이란 말은 좀 그렇지만 좀 많이 앉아준다면 두산은 훨씬 더 강해진다. 국내에 있는 선수들은 약하지가 않아요. 두산이. 네. 작년 WL 봐도 두산은 약한 팀이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용병 3명이 완전히 폭망했다. 작년은. 근데 올해는 타자 케이브까지 제가 볼 때는 안정된 선수들을 구성을 했어요. 어느 정도 평균적만 해줘도 두산은 충분히 가을 야구 갈 수 있는 실력이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 이렇게 두 분의 생각 들어봤고 마지막으로 두 분 KT를 뽑으셨잖아요. 네네. 예. 지금 윤 의원님과 류 단장님 두 분께서 뽑으셨는데 간략하게 말씀 덧붙이면서 4위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뭐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저는 KT는 가장 안정적인 균형 이닝을 던질 수 있는 선발 5명이 있다는 것이 확실하게 5강 싸움에서는 유리하다고 보여지고요. 뭐 그만큼 뭐 야수진도 확실히 뎁스도 어느 정도는 꽤 준수한 선수들로 좀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KT가 이번에 스토브 리그에서 가장 영리한 그 운영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정말 많은 돈을 쓰지 않고 네.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잘했다고 봐요. 허경민을 그러니까 힘을 좀 못 잡으니까 허경민 데리고 오고 그다음에 김민주고 이제 오은석 잡고 그다음에 헤이수스 데리고 오고 이게 아까 감독님이 얘기한 것처럼 나간 선수보다 들어온 선수가 더 나은 선수라는 거죠. 알차다. 예, 알찬데 저는 오원석 같은 경우에 KT에서 저는 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SSG에서 오원석이 못했잖아요. 최근 한 2년 동안. 근데 저는 그거 그 오원석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SSG가 최근 그 기간에 투수 코치가 계속 바뀌었어요. 이런 영향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KT는 이강철 감독하고 그 메인 투수 코치가 재춘모 코치예요. 그리고 그 불펜 코치가 전병두 코치고. 그러니까 이 SSG의 그 이제 오은석을 잘 아는 코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이강철 감독이 투수 운영에 대해서는 조금 일가견이 있는 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핏이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오은석이 거기서 반등의 가능성이 더 있다고 봐요. 오원석이 반등.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제 긍정적으로 보다 보니까 KT가 사실 그 3강의 다크호스라고 봐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저는 KT가 3강까지 못 가는 거는 불펜이 지금 박영혁 말고는 약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펜이 한두 명만 좀 이게 좀 센 투수들이 있으면 KT가 더 올라갈 수 있고 유격수도 저는 김상수 약하다고 보거든요. 그냥 2루 정도를 봐야 될 선수인데 이 선수 90년생이잖아요. 이제 이게 좀 약해서 이런 부분만 좀 보완했으면 좀 3강까지도 갈 수 있는 전력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